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과 함께 미국발 이슈들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 프리마켓 내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 예,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뭐 시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이런저런, 저희는 항상 예. 시장이랑 좀 연결이 되니까. 예. 네. 기분이 우리가 이제 시장하고 이렇게 네. 좀 코릴레이션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으면 또 기분 좋았다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는 그냥 즐겨야 돼요. 안 좋을 때는 그냥 좀 쉬고 그렇죠. 이래야 살지. 그게 답인가 이게 봐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힘들어도 연결이 못해요. 되나요? 너무 힘들어도 못해. 투자를 계속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심리를 다잡는 걸로 하고요.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셨어요? 차분히 네. 공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차분히. 좋죠, 좋죠. 예. 네, 그럼 저희 오늘도 일정부터 들어가면 예. 될까요? 아, 승현이 우리 근데 그거 네. 퀴즈는 언제 내요? 퀴즈 3부 끝나고. 끝나고? 네. 아, 퀴즈 지금 내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그건 내시는 아니고 것 제가 같아요.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네.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맞아요. 저희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팀장님께서. 정혜석 이사님께서 하는 좋은 말씀이 끝날 즈음에 저희가 1부에서 했던 얘기 중에 아니 맞아요. 1부, 2부, 3부 중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냥 하나 저희가 그쵸. 퀴즈로 내서 근데 왜 드리는 거지 오늘? 오늘 20만 명 맞아. 돌파. 맞아. 우리 인포맥스 연합 주시려고 지금 인포맥스가 이진자 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20만 명 네, 돌파 20만 기념의 명 돌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쵸.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제가 중간중간 채팅 참여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또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 많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기억했다가 저희 함께 커피 이벤트에 포함시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들어주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 우리는 그게 네. 없네요. 실버 뭐가 버튼이. 없어요? 실버 버튼 기준이 어떻게 10만 명인데. 됐었죠? 국장님 방에 있거나 그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없으신가요? 딱 있나요? 예, 아, 피디님께서 그래요? 다른 곳에 네, 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그럼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좀 있으면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깨알 광고를 미리 좀 축하드리고요.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예.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매크로 일정 중에서는 뭐 FOMC 회의로 이 오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후에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요. 사실 오늘도 지금 실적 시즌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은 장마 감 이후에 모두 한국인들이 정말 엔비디아, 사랑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금 상황이고요. 과연 실적이 잘 나올까? 사실 저도 사실 좀 아리까리한데 한번 오후에 장 끝나고 한번 지켜봐야 워낙 될 것 주가가 같고. 좋았어가지고 퍼포먼스가.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암호화폐가 최근에 뭐 좀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지만 뭐 한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영향도 어찌 보면은 없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채굴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예. 영향이 있을 수 그러니까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맞아. 많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암홀딩스 인수 관련해서도 아마 젠슨항 CEO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실적일 것 같고 장전에도 지금 이미 실적이 조금씩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체크는 못 해봤고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네. 다초 뉴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태양광 기업 뭐 중국 태양광 회사죠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태양광 주식들이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저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입 규제를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캐나디안 솔라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정부가 수입을 일부 샘플 물량까지도 막아버렸다. 수입하려고 했던 거.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어제는 뭐 미국의 태양광 뭐 그 제조 단체에서 지금 중국에서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 현지 생산이 아닌 동남아에서 우회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의 태양광 제품들을 팔고 있다라고 해서 연방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이슈 및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이런 갈등이 최근 들어서 태양광 사업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네. 태양광은 가긴 가야 되는데 태양광의 부품이 되는 폴리실리콘은 또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국 그 설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스톨러, 그러니까 설치 업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부품이라든지 중국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하나의 힌트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일 것 같고 아날로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 실적을 통해서도 좀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네. 뭐 산업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장전이나 장호나 굉장히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유익한 그런 실적 발표 실적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들을 만한 내용이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요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며칠간 시장이 많이 좀 흔들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휘청휘청했었는데 어디 도서관 다니시나요? 예, 여의도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되면 네. 여의도 도서관에 저희 인보엑스 라이브 우리 아이돌 아니 같이 가려고 팬분들, 같이 네. 옆에 다들 앉아가지고 가시는 거 공부 좀 아닌가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시장이 조정 받을 때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려고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주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로 기업이나 산업을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신입사원 때부터 뭐 기업 산업 분석, 그러니까 바텀업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장을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크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잘 못 맞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산업이나 기업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향후 한 2, 3년 지나면은 기업 가치가 무조건 성장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사업들을 찾으려고 특히 이런 조정장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좀 힘들 때일수록 이런 음. 공부를 하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그러니까 매크로도 분명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이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를 다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뭐 물론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좀 이 조정장이 끝났을 때 내가 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사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내가 주목해야 되는 그 테마 산업이 무엇인지를 이럴 때 조금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미리 좀 예. 뭐 공부를 사업의 해라. 이제 구조적인 뭐 성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머님께서 연합인포는 열혈 구독자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정희석 이사님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근데 그쵸. 그럴 때마다 너무 주눅 들거나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해야 될 일들 좀 밀어놨던 일들 좀 하면서 이겨내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조금 보고 있는 그런 테마라든지 기업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테마를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일단 먼저 어제 이제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고 이제 생각보다 안 좋았다. 시장은 마이너스 0.3%로 예상했었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 감소하면서 그냥 예상보다 안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어제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그냥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왔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판매가 좀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 근데 이 부분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차든 중고차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으로는 못 사겠다.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쇼티지도 영향이 등에 있겠죠. 따른 부품 쇼티지 현상도 영향을 생산을 미쳤겠지만, 못하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거는 가격 요인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가구 판매도 좀 부진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공교롭게도 이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판매와 함께 홈디포 그 뭐 인테리어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뭐 그 인테리어라든지 이제 뭐 집을 꾸밀 때 필요한 다양한 뭐 부품들이나 그런 제품들을 대표 공급하는 기업이죠. 대표 기업인 홈디포가 실적을 냈는데
빠졌어요. 실적이 전년 매출 대비. 자체가 네, 매출 아예 빠졌어요. 빠졌네요. 그래서 소매 판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 5월에서 7월이면 아직 코로나에서 완벽하게 회복됐지는 않았을 때 아닌가요? 아닌가? 네, 그때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는데요. 그때 돌이켜 보시면요, 음. 홈디포가 약간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 그래서 가구를 많이 바꾼다. 재택근무하니까 이제 집에서 음. 생활하는 환경이 늘어났고, 그래서 뭐 가구도 바꾸고, 뭐 책상도 바꾸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는 그런 의자도 일들이 많았었죠. 바꿔보고 뭐 이렇게. 뭐 이왕 이렇게 못 나가는 김에 집 인테리어도 뭐 그쵸. 새로 해보자.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나쁘진 않은데 올해가 이게 빠졌어요. 근데 이 가구 판매가 줄어든 부분 역시도 이것도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집이 너무 비싸서 네, 가구는 안 사죠. 주택 가격이 너무 다음에 올라 사자.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뭐 그 수요는 있는데 가격 요인 때문에 이제 주택을 덜 샀고 그만큼 이제 가구 수요도 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럴 때 영향을 결국은 주네요.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얘기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논스토어 리테일러스라고 해서요. 이게 말이 좀 웃긴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자상거래라고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자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점포 형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소매 판매를 집계를 한 건데요. 이게 좀 빠졌습니다. 한 3% 정도. 근데 이게 평가를 하기로는 전자상거래의 그 트래픽도 이번 7월에는 좀 줄은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아마존이 프라임 데이를 했었거든요. 6월 며칠이었더라? 21일인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했기 때문에 6월 달에 기고가 좀 높았던 효과가 이제 7월에 조금 판매 실적을 좀 낮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마존 프라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전자상거래 쪽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레스토랑과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플러스 1.7%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좀 퍼지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여름도 되고 참다 못해. 근데 사실 미국은 약간 참다 못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편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맞아요. 상관없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토랑 판매는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했다 정도가 어저께 나온 7월 소매 판매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를 드렸고요. 코로나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이 트래픽을 보시면 1월 달에 이렇게 피크를 치고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거의 한 반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추이고요. 근데 일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 사망자라든지 중증 같은 경우에는 과거 1월 달 피크 수준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끔 좀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것 때문에 미국이 뭐 미국 행정부나 이런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락다운을 다시 안 걸려고 하는 뭐 물론 실내 마스크 착용 이런 의무는 그쵸.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락다운을 다시 안 걸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델타 변이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확산이 되면서 여행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 것 같다. 일단 7, 8월 정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항공사라든지 여행 기업들, OTA 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의 이제 경제적인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효과가 약간은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고 그게 시장의 이제 우려 포인트로서 지금 좀 강하게 며칠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왜 좀 생각보다 이렇게 델타 변이가 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백신을 생각보다 안 맞아서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의 계획대로였다면은 한 9월 달 정도가 되면은 백신 보급률이 70% 정도가를 찍고 이제 집단 면역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됐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70%는 택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가면서 접종률이죠. 보급보다는 접종률이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데 이제 여지를 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백신을 그렇게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백신을 좀 많이 안 맞고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급격하게 특히 플로리다 이런 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CNBC 뉴스 같은 거를 보시더라도 뭐 특히 한 5개 정도의 주에서 여기 5개 정도 여기 있는데요. 하와이, 뭐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뭐 플로리다, 뭐 오레곤 이런 주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이게 중증 입원율이고요. 하스피탈리티 레이시고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은 루이지애나는 38%밖에 안 됩니다. 예. 미시시피는 35%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 코로나 델타 변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백신 보급이 높은 올란도 같은 경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로리다가 백신 좀 자꾸 꼬이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경제 재개를 너무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굉장히 그냥 연방 행정부의 스탠스와는 좀 반대되게 몰라 우리 그냥 다 오픈해 버릴 거야 이렇게 가버렸죠. 텍사스나 플로리다가 이제 그러니까 백신 보급률이 조금 낮고 그리고 경제 재개를 너무 일찍 공격적으로 한 주를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들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서는 좀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부터 좀 판단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런 얘기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 그 확산세도 조만간 피크아웃 할 거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미국 그 투자 업계 내에서도 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뭐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자기들의 뭐 데이터 사이언스 애널리스트 뭐 분석팀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몇 주 내에 이제 확진자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일부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뉴스 플로우를 보더라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이게 싹 늘어나가고 있다가 다시 좀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뭐 원래 이제 뭐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으로서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백신 접종률도 높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시간이 되시면 좀 살펴보는데 텍사스의 예. 코로나 관련 내용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보면은요. 지역별로 텍사스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텍사스도 한 30일로 끊어보면은 올라가다가 조금 평평해지는 느낌이 좀 올라가는 속도는 둔화돼요. 예, 들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렸듯이 예, 확실히 좀 안정이 되는 모습. 네. 그냥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저렇게 치면 네. 다 나오네요. 구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좋네요. 이거 네. LA 코비드 대한민국. 케이스 이렇게 치면 다 나오네요. 그러면 그래도 LA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휴스턴, 뭐 텍사스의 휴스턴 같은 도시로 보더라도요. 네, 30일 놓고 보면은 이거 조금 완만해진 느낌. 뭐 이게 지금 이제 완만해졌습니다. 이제 피크아웃 했습니다. 이런까지 느낌은 아닌데 조금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좀 의외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건 어디야? 로스앤젤레스고요. 네, 로스앤젤레스 많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네, 완만해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 지역별로 보면은 어느 특정 딱 이쪽 지역이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해지고 있네라는 느낌이 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예,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예, 여전히 전체로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최근에 확 올라갔어요. 플로리다는. 그러네요. 예. 전체로 보면은
최근에 확 올라간 게 느껴지죠. 와. 전체로 보면은 오히려 플로리다는 전체로 보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전고점을 뚫어버린 거죠. 플로리다는. 주별로 굉장히 다르네요. 달라요. 근데 일단 좀 그 코비드가 좀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은 약간 지역별로 좀 피크아웃 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만약에 좀 확산세가 미국 쪽에서 조금 더뎌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소비재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일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단언하지 말자. 여전히 확산세가 지금 지속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거 이제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베팅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약간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베팅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점검을 좀 추이는 해주신 좀 것 지켜볼 같습니다. 필요는 네. 있을 것 같다는. 왜냐하면 영국 예를 좀 많이 들어요. 미국 네, 내에서도. 네. 영국도 한번 빵 뛰었다가 접종률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 45일이 지나니까 피크를 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 말 나온 김에 인도는 최근 어땠어요? 집단미역 같습니다. 그죠? 네. 인도도 많이 좋아진 거죠. 영국 보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영국이 미국보다 한 2달 정도 빨리 델타가 퍼졌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좋겠는데 인도 말 나온 김에 인도는 여전히 많긴 하지만 네. 아주 이 초고점 대비해서는 평화로운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저게 너무 40만이어가지고 예. 저게 높아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쵸. 3만 명씩 3만 명씩 나오고 있는 있는 거예요. 상황이라서 그래서 코로나는 이 정도 하여튼 좀 이제 좀 뭔가 기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뉴스 플로우를 계속적으로 좀 점검을 네. 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 내용이었고요. 델타 변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는 여기까지만 네,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예,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아이디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신고가네요. 네, 저희가 신고가 분석을 오늘 한 내용을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테마가 진단미 리서치라고 했는데 CRO 업체들. 지금 미국에서 CRO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오늘 정리한 그 주요 섹터별 신고가 테마들이거든요. 앞에 CRO가 뭐의 약자예요? 그 임상 시험 그냥 위탁해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시험을 예, 위탁해서 해준다. 예, 제약사들 보시면은 보시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 진단이 이 CRO 기업들인데요. CRO 기업들도 있고요. 임상 시험에 필요한 온갖 솔루션, 그 장비라든지 임상시험 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그 리서치, 헬스케어 산업에서 쓰이는 리서치, 임상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신고가로서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제약사들이 임상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임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임상을 하면 할수록 이런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낙수 효과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이겁니다. 이게 미국의 간단하게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펀딩을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이제 분기별로 잘라본 건데요. 보시면은 작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부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펀딩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과거와는 좀 레벨이 다르게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제약 산업으로 그러네요. 돈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제약사한테 흘러 들어갔으니까 제약사들 뭐 하겠어요? 신약 개발하겠죠. 그렇죠.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돈 줬으니까 뭐 할래? 놀지 네. 말고 일해라. 뭐 이런. 그래서 인상해가지고 기업 가치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CRO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거는 사실 이런 돈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게 워낙 좀 사이즈가 크게 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트렌드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단계 좀 더 내년 사이즈를 보니까 한 30억
불, 40억 불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닌가? 300억 불, 400억 불이네. 네, 400억 불이죠. 예. 네. 보시면 과거보다는 이제 확실히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돈을 받고 실험을 했잖아요. 네. 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상 결과들이 내년, 내후년, 뭐 3, 4까지 하면 3, 4년 후부터 계속 이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를 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 내년에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임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도 계속 뻥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라이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성공 확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돈이 가는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기본적인 투자의 이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헬스케어 산업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돈이 쏠리기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이제 임상 시험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에 막 잡히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그 성과들이 하나하나씩 다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업 전반에 그런 좀 모멘텀을 좀 강하게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괜찮은 뭐 바이오테크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들 뭐 있는지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네. 이제 리서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재밌는 기업이 좀 잡히는 게 좀 안정적인 좀 투자 대안을 좀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리츠 중에서요 네. 그 산업 리츠,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다 신고가로 잡히고 있습니다. 뭉태기로 지금 어. 같은 테마들이 신고가로 잡히고 있는데 음. 예, 이게 뭐 하는 리츠냐면요 물류창고 리츠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같은 거 하면은 물류창고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물류창고들을 자산화해서 이제 리츠로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신고가 테마로서 좀 잡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기서 가장 큰 기업은 요 프롤로지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뭐 요 퍼블릭 스토리지는 이 스토리지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창고 사업자라고도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고 있어서 좀 흥미로운 것 같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 코로나예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지만 물류 창고들도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류 창고의 가치가 그 창고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저는 도심 지역에 지금 공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뭐 상가나 이런 참 물류 창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마이크로 저는- 풀필먼트라고 예. 요새 좀 그 이미 네이버나 진행이 이런 데도 되고 있을 진행되고 것 있어요. 같고 의외로 저는 좀 상상을 해보면 좀 큰 뭐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도 이제 물류 창고가 돼서 아마존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저 뉴욕 맞아. 한가운데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물류 창고를 해서 이제 벌과 같은 드론들이 이제 물건들을 맞아, 맞아. 배송을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존이 지금 특허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 그리고 물류 창고의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롤로지스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 따온 좀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미국 내에서 필요한 물류 창고의 규모, 그러니까 수요, 그러니까 규모, 그러니까 이 스퀘어 핏으로 해서요. 이게 한 3.6억 스퀘어 핏 정도의 수요가 올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수요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올해 지어질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류 창고도 약간 쇼티지가 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자상거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각 산업단에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이 재고를 계속적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리츠 중에서도 뭐 일반적인 뭐 주택, 뭐 주거 리츠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리테일 리츠들도 있지만 이런 물류나 이제 산업 리츠 같은 경우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리츠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츠 투자와 같은 경우는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류 리츠라든지 헬스케어 리츠 이런 거를 좀 성장형 리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배당 기업이 있지만, 그러니까 고배당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이 있지만, 그런 고배당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배당 수익률은 막 5%씩 나오긴 하는데 주가가 깨집니다.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배당 배당 주느라고 수익률이 더 사업을 올라갑니다. 못해. 네. 그래서 이 캐피탈 게인과 배당 수익률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리츠나 배당 상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인벤토리 투 이게 아까 제가 재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수준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매출 거예요? 대비 재고 수준이 계속 올해 들어 떨어진 거죠. 이만큼 음. 재고를 계속 채워야 되는 거고요. 이 채우는 과정 속에서 물류 창고들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고요.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곳곳 보시면은 뭐 항구도 꽉 찼다 그러고 뭐 꽉 차가지고 뭐 이게 뭐 옴짝달싹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츠나 배당 상품 중에서도 이런 좀 특별한 좀 리츠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배당 수익률이 지금도 한 2% 중반 정도 나오는 리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츠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이건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김영배 연구원이 말씀을 드린 기업 중에 하나인데, C 리미티드라고 하는 동남아의 아마존, 동남아의 크래프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주가 보시면은 최근 와. 2년 사이에 거의 뭐 10배는 뭐 10배 정도 10배 말할 것도 없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거의 한 30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1,800% 올랐네요. 와. 이렇게 올라간 회사라서 와, 뭐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사? 아마 지금 이제 근데 이게 참고로 이 얘기는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방영된 그 이효석의 여의도 스타들 있잖아요. 여기서 네네. 이 내용을 좀 다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에서, 즉 이제 다시 말하면 동남아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되게 흥미로우니까 한번 뭐 깨알은 한번, 거지만 예, 혹시 참고해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예.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네. 뭐 투자를 어떻게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항상.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예. 네. 근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네, 짧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매출이 한 23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요. 예, 매출 성장률 한번 봐주세요. 160%. 예,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국 돈으로 170조? 170조. 180조 정도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매출 성장률이 150% 이상씩 나옵니다. 부문별로 보더라도. 그래서 야, 진짜 이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 매출 성장률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보여준 실적 발표였고요. 물론 이익은 아직까지는 좀 적자인 상황입니다.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요. 작년에 이번 분기에 이 회사가 마케팅 비용 얼마 썼냐면요. 네. 한국 돈으로 1조 원 썼습니다. 마케팅 비용. 마케팅 비용만. 예. 그만큼 지금 매출이 지금 2.3조 달러. 예, 맞죠. 2.3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거의 절반을 마케팅 비용 써버리네. 예, 절반 마케팅 비용을 써서 지금 그 사세를 확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이거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요. 모든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다 비트한 그런 결과치를 냈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이커머스, 뭐 핀테크 모두 다 이 세 개를 하고 있고 이거 크게는 지금 이게 두 개가 메인이고 네. 이게 성장 산업으로 삼고 있는데 다 세 사업 모두 다 그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고요.
일단 왜 이 회사가 어찌 보면 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냐면요. 지금 동남아 쪽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세가 아까 신흥국 위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상엽 센터장님께서 동남아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거의 지금 예전에 겪어본 적 없는 약간 최악의 국면으로 가면서 이커머스 산업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동남아의 이커머스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높은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도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아직도 태국, 길이 머네요. 베트남 보면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타 지금 중간에 한국은 1등이네 저기. 한국은 정말 앞서 나가는 나라로서 지금 중국과 함께 지금 높은 그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도 지금 성장 여지 지금 막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막 150%씩 성장을 하죠. 근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 C 리미티드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라고 합니다. 샤피라고 하는데 이 샤피가 약간 이제 거의 거의 좀 압도적인 1위 업체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뭐 1위를 굳힌 느낌인 거고요. 뭐 계속적으로 그 앱 다운로드 이런 걸 보더라도 가장 1위 업체로서 지금 지위를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 이커머스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의 수혜를 거의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침투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작년부터 남미 쪽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동남아 사업자가 남미 시장에 좀 진출을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힘을 넣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남미 쪽 기준으로 보시면요. 이건 앱 다운로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약간 1위 사업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마르카도가 1등 아닌가? 일반적으로 메르카도 그러니까 리브레가 더 유명한데. 지금 그러니까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 C 리미티드의 샤피가 최근 그 레코드를 갑자기 보면요 올라가네요. 트래픽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브라질에서의 앱 다운로드 보시면요 이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진한 선이 올해 앱 다운로드 기준이거든요. 보시면은요 올해는 좀 확 격차를 벌려버렸어요. 그러네요. 뭐 물론 많이 이미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보다 이 동남아 이커머스 사업자인 C 리미티드가 남미 가서 굉장히 큰 선전을 벌이고 있고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아직까지 남미에서 좀 의미 있는 매출을 아직 일으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을 때는 남미 쪽에서도 메르카도 리브레 못지않은 그런 큰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업 가치는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회사가 또 흥미로운 게 쇼피라고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프리파이어라고 하는 게임을 직접 개발을 했고 이렇게 모바일 게임을 지금 전 세계에서 뿌려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파이어는 뭐 그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보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로엔드 버전의 배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신흥국, 뭐 남미나 동남아나 뭐 동유럽이나 이런 신흥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모바일 기반의 그런 배틀로얄 게임이었는데 이 프리파이어의 기세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앱 매출 같은 경우도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게 그 증권사 보고서를 저희가 CS 증권 보고서를 저희가 좀 발췌를 해온 건데 지금 저희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지역에서 이 그 프리파이어의 인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 게임 순위 보시면은요 다 1위입니다. 그러네. 다 1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1위고요. 최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3분기부터 3분기 평균,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동안 계속 이런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반짝
유행하는 게임을 좀 넘어서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인기를 많이 글로벌리 지금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으로 좀 성장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보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와 함께 이런 프리파이어 뭐 다운로드 미국 내 다운로드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매출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 리미티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도 물론 성장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게임 영역에서도 지금 뭔가 굉장히 기세가 좋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영역에서의 원래는 동남아의 아마존이었는데 남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신흥국의 아마존으로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생긴 것 같고요. 뭐 크래프톤 같은 기업이죠 또.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전 세계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약간 좀 기세가 좀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이 C 리미티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또 텐센트입니다. 네. 예.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실적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좀 부분별로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자료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네, 있게 다운 자료를 보시고 좋습니다. 한번 참고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쭉 정리를 했으니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진 않을 수는 없어요. 네네. 네.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PSR 그 시가총액 대비 이제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한 18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한 12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싸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C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너무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그런 종목을 찾고 싶다라는 투자자분들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 리미티드는 간략하게 업데이트 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를 하기 전에 네. 우리 지금 지금까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발표하나요? 할까요? 네. 발표? 아니 해야지 문제를 내시나요? 문제를 내고 퀴즈를 내고 알겠습니다. 한번 하는 걸로. 집중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니 이제 네. 일단 이제 좀 일단 환기 문제를 주의 내요? 환기를 하기 그래요, 위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네네. 것보다 가시죠. 그러면 이제 퀴즈 냅니다. 네. 좀 승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다 지금 쓰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아, 중에서 그렇죠. 참여를 해주시는 분.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누구한테 줄까를 이제 승희님이 네네네네. 정하셨고 저는 이제 퀴즈를 이걸 내려고요. 이제 제가 일부에서 기후 관련 보고서의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후 관련 제가 소개했던 기후 관련 뭘까요, 여러분? 보고서의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부터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기억이 나실 것 같고 네. 아니면 지금 빨리 되돌아가서 유튜브니까 답이 안 나오고 다시-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시는 생각보다. 방법도 있어요, 네네. 여러분. 아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보세요. 네. 일부를 못 어떡하죠? 들었네요. 푸딩님 어떡합니까? 푸딩용님 대신에 속상하네요.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어렵다. 채팅창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잠깐만, 제 생각에 네. 1.5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쩌죠? 제가 저희 이러다가 IP 커피 쏠려 그랬는데 커피 못 쏘겠네. 자, 그래? 그럼 제 어쩌죠? 문제 하나 바꿀까? 더 내주실래요? 그 4천 알겠습니다. 페이지짜리 4,000페이지짜리 보고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그러면요 문제 네. 생각하실 동안 그렇죠. 기후변화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가시죠. 약간- 네, 약간 당황했는데 네. 지금 넘어갈게요. 마무리하면서 네. 저희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네. 테마로 네, 죄송합니다. 기후 네. 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효석 팀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기후 네. 변화인데요. 기후 변화는 미국 내에서 보면은 뭐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좀 체감적으로 와닿고 있는 이런 이상 기온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산불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닌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적색경보가 내려진 캘리포니아 지역과 함께 적색경보가 내려진 산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뭐 요즘은 산불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뭐 네바다 뭐 이런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도 막 하늘이 뿌옇대요. 네, 연기 때문에. 네, 산불이 이걸 발음이 딕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딕시 산불이 제일 큰 산불인데 이게 약간 이제 좀 그나마 좀 진정이 되는 국면이라는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지금 또 뭐 이 밑에서 또 산불이 또 이렇게 또 나고 있어요.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위터에서 막 산불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기후가 변화해서 너무 건조해짐과 함께 뭐 이제 또 폭염도 오고 하다 보니까 네.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계획 정전을 막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일부러 정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네. 왜요? 그러니까 전기 사업자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집들의 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예, 뭐 전력 수급 문제도 뭐 있긴 하겠지만 지금 PG&E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의 유틸리티 전력 사업자거든요. 가스용 전력 사업자인데 좀 말썽꾸러기 전력 사업자입니다. 옛날부터 사고를 워낙 많이 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계획 정전을 하겠다. 네. 예,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한 계획 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4만 가구가 5만 가구 뭐 이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산불이 우리의 삶에 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정들은 이제 뭐 전력 수급 이런 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고 네. 여기서 약간 좀 제가 뜬금없이 좀 말을 좀 세면요. 죄송합니다. 좀 세셔도 세면은 됩니다. 예, 네. 이게 제가 그냥 저희 직원이 네. 보내준 건데 네. 구글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죠. 영어로 쓰였으면 사실 잘 네. 모르겠고요. 근데 읽어보시면요, 네. 굉장히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구나. 역시 앞으로도 진화하고 있는. 예, 정말 예전과는 이런 다르게 언급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예, 예, 네, 네, 엄청나게 네. 진화를 했구나라는 어. 그런 진짜 부분을- 그러니까 뭘 네. 그 핑계를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못 하겠어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글 돌려오면 다 되는데. 팝하고 번역도 요즘 엄청 좋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번역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됐네. 네. 예전에는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현안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요. 네. 지금 계획 정전을 할 만큼 지금 산불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지금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저 계획 정전을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지역에서 전기 스파크, 막 전력선 이런 데서 전기 스파크가 막 튀면서 낮에 막 튀면서 산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위험을 차단을 하기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정전을 시켜버리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구조적으로 이번 한 번만 계획 정전하고 나서 뭐 내년도에는 뭐 괜찮아지겠지, 산불 안 나겠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가뭄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유틸리티 사업자들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개별 가구 단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각 지방 자치정부 단에서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좀 기후 변화 이슈가 좀 굉장히 좀 큰 실생활의 변화를 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사실 우리 팀장님께서 기후 위기 얘기를 네, 해주셨고 지금 저희 마무리하는 3부에서도 정혜석 이사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같이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따라와 주시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